제가 꺼드릴게요. 보이세요? 가까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따르세요.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우리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해서 제대로 잘 보시게요. 아니 그냥 그 마이크는 없죠? 자 마이크도 없고 하니까 그 책상 좀 앞으로 좀 당기시면 돼요. 잠깐만. 예. 가까이 와서 좀 제대로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가까이 오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김제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바람난 농부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밀을 하고 전주 우리밀하고 업체거든요. 저도 밀을 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째. 작년 세분과 일곱일치 해놨는데요. 아마 올해 저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 38,000원, 39,000원인데 자주금 1,000원 빼고 38,000원 네,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우리 미 파종이 끝난 후에 계약제를 아닌 면적들이 많이 뿌려졌어요. 전국적으로. 파주에서부터 저 완도까지. 미리 계약제를 안 돼 있는 밀들이 올해 아마 생산이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밀 쪽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전량수량 쪽으로 가격을 바닥을 잡고 약간 단가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 계약제를 아닌 초과 생산물에 대한 현재 가격 결정이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광주 우리밀을 갔다 왔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안 사줄 수는 없고 사긴 사야 되는데 좀 가격 가지고 문제가 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 3, 4년 전부터 가루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이게 또 쌀가루이다 보니까 빵에 또 쓴다고 하는데 카스테라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안 들어가도 카스테라 참 맛있대요. 근데 그 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제과점에서 나온 빵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빵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거꾸로 우리 밀 쪽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쌀 가루 쪽을 이용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요, 저도 지금 밀을 하고 있지만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면 꽉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략장을 10분까지 주니까 꽉 먹고 알 먹고 두물 열어서 불 때고 1타 3피가 되는 것 같아서 실은 제가 작년에 식량과학원에 이 가루쌀을 만드시는 분한테서 올해 여러분들이 쓰실 가루쌀 고급종 가루쌀 체종을 좀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듣고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고급종 한 40톤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공급되는 게 저희가 생산하는 분야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식량작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5개의 식량작물을 체종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그 농업사법인입니다. 제가 그 대표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그렇게 생산을 했는데 생산이 잘 됐나 봐요. 저희가 목표량의 102% 추가학생들이 102% 달성을 했으니까 100%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흥청에서부터 뭐 기술이나 기술센터에 가루쌀을 어떻게 재배하는 것이 좀 제대로 되는 거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히 요청을 받아가지고 작년 11월 말에 정읍시 기술센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뭐 학교 기술센터 여기 컨설팅 한 20번 이상 지금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해왔었던 과정들을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변호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 입장에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한 20필지 정도 짓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최대한 쉽게 또 수량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누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거는 최종 종자를 받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자료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는 일반 재배에 관한 것이라서 한 몇 커트, 몇 장 정도 추가가 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가 뭐라도 제를 찍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강의 주제는 쌀농사 변해야 산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이 가루쌀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먹어서 배만 부르면 되고 쌀 가격은 생산되는 만큼 적정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정책도 그랬고 저희 생산농가도 그랬었는데 아마 가루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쌀에 관한 정책이나 생산농가들이 생각했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변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때 지금 표창 같은 거는 여기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 작년에 최종법 출수 후에 분수들이 찍어낸 건데 이제 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가루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안 들어있는 쌀인데 이걸로 가루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글루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라고 합니다. 글루텐 프리 식품이 글루텐이 들어있는 것들이 알레르기나 뭐 과민증이나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안 좋은 증상들도 생기는데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 있는 밀가루 쪽이에요. 앞서 나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작년에 이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식품의 시장이 80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8조인가요? 80조인가? 8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원료곡 생산에 이제 막 시작 단계여가지고 원료곡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지만 우리보다 이미 앞서가 있는 서구, 미국 이쪽에서는 이걸 이용한 유통까지 생각을 해서 그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다음 정권에서 이걸 계속 이어서 간다면 근데 모르잖아요. 이거 정권 바꾸면 또 대통령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니까 근데 안 바뀌고 윤석열 정권 한 4년 동안 원료곡 생산에 치중하면서 그러면 이제 쌀처럼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 유통이나 그 쌓이고 해서 소비를 시킬 수 없는 그 다음 정권에서는 이렇게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에 따로 중점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온다면 이거는 가루쌀 산업은
제가 보기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없는 그 쌀 쪽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저희들이 아직 원료국 만드는 거 외에는 크게 할 일은 없겠지만 정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면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가루쌀을 맨 처음에 그 전부 다 휴대폰 다 무음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가루쌀의 지금 생산하는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밀가루의 양을 쌀가루로 대체를 하고, 물론 우리 밀이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좀 불편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밥쌀용 쌀에 입으로 들어가는 밥으로 먹는 쌀의 재배 면적을 논콩이나 가루쌀이나 살작물로 타작물로 바꾸어서, 이게 다 타작물이 논에 심겨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동진을 심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동진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양국법 같은 경우에 가루쌀, 농콩, 살작물의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동진의 생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저절로 쌀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밀 플러스 가루쌀을 하게 되면 한 필지당 100만원씩 전략작물 직불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밀을 갈면서 올해 가루쌀을 그 밀 가른 논에다가는 다 가루쌀 한다고 신청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밀 더하기 올해 가루쌀 하면 올해부터 100만원씩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 가을에 이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한 농가들이 계약 재배 아닌 다른 논에다가 밀을 더 가른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가루쌀을 하려고. 자, 작년에 밀을 안 갈고 보리나 뭐 다른 걸 하셨던 분들은 올해부터 시작하죠. 이제 가루쌀하고 올 가을에 밀을 했을 때 내년에 전략작물 직불금은 1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구상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알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R이 여기서 쌀을 얘기하는 라이스, 그 다음에 10% 이랄 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고시히카리로 제일 유명한 니가다 현에서 1991년,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죠. 한 32, 3년 전에 쌀가루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우리는 명절 때 떡방앗간 쌀 갖고 가려면 떡쌀을 어떻게 해요? 하루 전에 물에 담궈가지고 건져서 그러고 가져가잖아요. 그럼 쌀가루를 만드는데 얘는 이 쌀은 껍질만 벗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갔다가 가서 빻으면 쌀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30년쯤 전에 그 고시히카리 유명한 니가다 현에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아면 우리로 말하면 전라북도 농촌진흥청의 식량과학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4년부터 그러니까 18년 9년쯤 전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밀가루가 약 500만 톤 정도 됐대요. 그 500만 톤의 10% 50만 톤을 이 쌀가루로 바꿔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수입 밀가루가 한 200만 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장관님의 구상은 수입되는 200만 톤 정도의 수입 밀가루를 한 20만 톤 정도, 10% 정도를 이 가루쌀로 대체를 해주면 두 가지 효과를 놓을 수가 있다. 일단 수입 밀가루의 양을 줄이고 하나는 밥쌀용 신동진 심어지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 가격 조정에도 저절로 효과가 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정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밀도 하고 보리도 최종포를 합니다. 밀은 우리 밀하고 계약 재배하고 원료로, 보리는 실용화재단원에서 최종포를 한 8년 됐어요. 2016년부터 했습니다. 한데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보리는 직부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봐야지 한 3, 4년 밀 더하기 가루쌀이 100만 원씩 더 부과할 것 같은데, 저는 보리 최종포는 한 15일치 정도 하거든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밀을 했을 때는 1,500만 원씩 더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당분간 한 4년간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기 전까지 4년은 다 똑같아요. 4년간은 강하게 밀고 나갈 거거든요. 이 정책을 쌀로. 그렇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죠? 지금 4년간 물이 들어와요. 저희 밀 더하기 가루쌀 쌀농사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한 필지에 1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필지, 20필지 한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초과 생산돼서 양이 넘쳐나가지고 소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장관을 또 아닌 말이야. 장관님이라면 고민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는 생산을 해서 전량 제값을 받고 출하를 할 수 있으면 그거면 되지. 또 뭘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품종 육류장 쭉 계획가 나와 있는데, 요게요 작년에 식량관광에 가서 처음에 계약서 쓰는데 1번 조항이 뭐였냐면, 가루쌀을 저는 이렇게 저희 그 회사에서는 가루쌀을 7월 1일부터 이양하겠습니다가 1번 계약 조건이었어요. 왜 7월 1일부터 심어야 되는데 어디 이 쌀을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 저희 마을에 와가지고 저희 마을에 제가 멘토로 삼는 저희 스승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올해 지금 연세가 87세 되셨는데 한 70년 이상을 변호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경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을 변호사를 보면 그분한테 말씀을 여쭙는데, 아저씨 엊그제 식량관광을 갔다 왔는데 7월 1일부터 심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첫마디가 그래요. 그 원나라인간 몰라도 게으른 놈들 하기는 딱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장님한테 게으른 놈들 하기는 딱 좋겠다 하는 나라기 이 가루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오십는 날짜를 7월 1일에다 맞추려니 어린모로 키우려면 언제 키울 파종을 6월 18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6월 18일 날 종자를 치려면 종자를 언제 담가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담그는데 신동진 6월 18일 날 종자 담가려고. 똑같아요. 신동진이나. 그 신동진보다 더 쉬워요. 6월 16일 날 담가요. 6월 16일 날 아침에 일찍 온탕 소독해서, 왜냐면 소금가리가 이건 안 되니까.
아침 일찍 오탕 수독을 해서 유곽에다 넣어가지고 6월 17일 날 밤에 밤 8시 넘어서 물을 떼주면 6월 18일 날 종자를 칠 수 있잖아요. 종자를 쳤어요. 6월 18일 날. 그럼 이거 언제 깔아요? 여러분들 언제 까세요? 6월 18일 아침에 종자를 쳤어요. 벼동사 안 하세요? 아니 그때 안 해봐서 모르고. 아, 그래요? 예. 자, 신동진을 6월 18일 날 종자 쳤어요. 신동진을. 그럼 종자 목판 언제 깔아요? 그쵸. 18, 19, 20 정도 깔 거잖아요. 저는 21일 날 깔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왜냐하면 이 정도에 나오는데 깔고 키워서 10월 1일 날 모를 심었더니 모가지가 첫 출수가 8월 25일 날 나왔어요. 딱 정해졌어요, 날짜가. 자, 빠르네. 얘 빠릅니다. 얘가 엄마는 수원 600에서 엄마는 가루쌀 만드는 종자고 아빠가 조평배예요. 이쪽 예전에 미나리과 하시는 분들이 조평배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평배가 빠르잖아요. 조생배 빠릅니다. 8월 25일 날 출수가 됐는데 이걸 10월 15일부터 15, 16, 17, 4일 동안 했어요. 기계 한 대 가지고 16필째를. 그래서 14%로 말렸어요. 중간 한번 끊어가고 2번 말렸어요. 수분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정구수매 기준에 가져가거든요. 근데 정구수매 14% 말렸는데 수분이 그러니까 고시하게 비었을 때 신동진 고시하게 비면 되게 한 22, 3%, 4% 나오잖아요. 얘는 고시하게 비면 28, 9%. 정상적으로 비면 그쪽이 한 2-3시간 돌려놓으면 하이 잡혀요. 하이가 뭔지 아시죠? 30% 이상일 때 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무조건 불러고서 그냥 시사학과에 다이렉트로 쭉 한 방에 말려버리면 나중에 수매할 때 가서는 수분이 자체가 제각각이에요. 야, 움푹치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7% 정도 한번 끊었다가 한 2-3시간 순환을 시켰다가 그 다음 14%, 13.5 정도 놓고 말렸을 때 수매장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나랑 거칠은 평이에요? 자, 질문은 이제 맨 나중에 받을게요. 거치진 않습니다. 그 조생종들이 되게 끌어먹잖아요. 막 밀리니까. 이 기본적으로 밥이 안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넣고 하게 되면 죽이 돼 보이고, 물을 짤박짤 금박 좋아하시는 분은 짤박짤 넣으면 밥이 되기는 되는데 이게 씹을 수가 없습니다. 빵 막히기도 없고. 하여튼 밥으로는 여러분들이 드셔보신 밥 중에 최악의 밥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정상적으로 1등 가격, 정부수 1등 가격에 전량 수매하는 거를 못 하시면 어디 내먹을 데가 없어요. 가져가더라고요. 사료용으로도 썩 좋죠. 사료용으로 가격도 없지만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사료용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몇이냐? 이거 혼인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 수매장에 가면 예전에 옆구리로 파세질 했지만 지금 가운데다 막잖아요. 쫙 까가지고 다른 것이 섞였는가 안 섞였는가 지금도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원들이. 얘도 그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 0.03%. 무슨 얘기냐? 가루쌀 1000개를 씌워놨는데 그 중에 신동진이 30개까지는 합격. 31개부터는 불합격. 근데 수매장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어디 내먹을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다 한 거야. 수매 거절되면 이게 다른 것이면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안 섞이게. 제일 많이 섞인 게 어디? 기계에서 콤바인에서 섞이고 건조기에서 섞이잖아요. 이거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쉬워요. 어떻게 쉬운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뒤부터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한번 열어보세요. 시간이 원래 3시간짜리인데 지금 2시간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일단 끝터리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다시 뒤집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정말 이걸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 못 드리는 수가 있거든요. 자, 맨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게 작년에 저희 법인에서 한 성적표입니다. 11명이 16필지를 했어요. 11명이 16필지를 했는데 여기 11번 임 땡땡 이 사람은 벼가 이삭이 나와가지고 포장 검사를 하러 이제 얼마 순도 검사를 이제 포장이 나가보잖아요. 그 실용화재단의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어서 농진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셋이 갔는데 네 줄은 이삭이 나와가지고 가로살, 2줄은 이삭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뭐 있는지 신동진, 이쪽은 3줄은 신동진, 3줄은 가로살 이렇게 올라왔어. 뭐가지가 한 뱀이가 골고루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보급 좀 최저인데 그래서 오라고 했지. 바로 그냥 보고만 가려고 연락 안 했는데 그렇게 생겨서 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생겼냐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모판을 제가 다 키워줬거든요. 키워서 120장을 나눠줬는데 이 친구가 저도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친구가 그날 다른 사람은 다 가져갔는데 이 친구는 그날 어디 모임에 갔다가 오면서 술 한잔 먹고 모를 실어 가면서 원래 정해준 데에다 실어준 내놓은 모판을 실는데 모판이 모자라니까 옆에 이제 육매장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저 채워갖고 간 거예요. 120판. 근데 그쪽은 신동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계약이 취소되고 그랬어요. 이 친구 한 필지가. 어떻게 올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처분을 한대요. 그건 잊어먹었어요. 그때 이제 8월달. 잊어먹고 12월달 지나가고 이제 갑자기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생각이 나버리는지 물어봤지. 그때 그날 어떻게 했어? 클라이드 코너를 잘 해갖고 13.48%로 말려가지고 공판장을 갖고 갔대요. 저희는 신동진하고 2개 봤거든요. 품종을. 일반 품종. 일반 품종을 갖고 갔는데 신동진 아니라고. 일반 품종을 갖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원이 가운데다 쫙 박아갖고 까잖아요. 까서 재현율을 보고 섞였나 보잖아요. 검사원이 딱 보면서 까서 보면서 그런데 이거 가수살이구만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빼갖고 왔대요. 요즘 톤 빼고 웃으면잖아요. 그대로 빼왔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 지금 그냥 갖고 있어요. 그 뒤로는 내가 못 물어보겠더라고. 서로 미안해가지고. 그런데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수량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맨 처음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질문하실 때. 수량은 보겠습니다. 1등, 최땡땡이 6월 29일 날 심었어요. 왜 7월 1일 날 심는다고 6월 29일 날 심었냐? 진흥청장님이 6월 29일 날 와서 뭐를 좀 심어보고 싶으시대. 그동안 별치를 심어보고 하셨어요. 7월 1일 날 심으라는 놈인데 왜 뭐가 안 큰 상태로 일정이 그거밖에 안 되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심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10월 14일 날 아까 15일보다 하루 먼저 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120판에 120판을 줄 테니 80주 이상을 심어라. 무조건. 근데 왜 그러냐. 판수가 이렇게 많이 다 신동진 70판, 80판. 요새는 소식재배로 한 30판 갖고 심는데 판수를 이렇게 많이 하나. 하여튼 모르는 키워
키워줄 테니 80주 이상 심어라. 나도 모르겠다. 진흥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한 3년째 농사를 짓지만 뭐 품종이 하나 나오려면 7, 8년 걸리니까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을 판인데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120판 이상을 가지고 80주 이상을 심었을 때 수량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심어보자. 옛날 말로 말하면 소주 밀식이죠. 뭐 요즘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소주 먹고 뭐 심어라 많이 하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딴 데 나옵니다만 결론은 어디 보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야는 심은 대로 거두리랍니다. 왜 그러느냐? 자, 120판 가지고 이제 나눠졌어요. 여기 7번까지는 이 사람들은 뭐를 내가 준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80주 이상 심으라 그랬더니 80주로 심은 사람들은 부보다하고 대동, 야마로 심은 사람들은 85주. 요새는 또 90주가 안 나오더만요. 최대가 80주, 85주 말고는 없어요. 기계가. 예전에 95주까지 심었거든요. 95주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대동 칭할 때 105주까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냥 80주 아니면 85주예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기 7번까지는 말렸어요. 말린 것도 다 제가 말렸습니다. 건조기에서 14%로 두 번 끊어서 말렸는데 3,118kg가 나오더라고요. 1등 이 사람이. 그래서 65,000원씩 일반 수매하는데 저희는 최종에서 82,000원씩 받았거든요. 6배가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3,118kg. 여러분들은 누구 잡아만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파란 글씨로 여기 4명 5필지는 2,800kg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세 필지가 2,700 이상 나왔어요. 근데 7번 이 친구는 120판에 85주 양마로 심었는데 수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자네 생각에 왜 이렇게 수량이 적었다고 생각해? 농사 지은 사람이 자기 본인이 잘 아니까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이삭거름을 너무 늦게 줬대요. 모가지 나오기 한 열흘 전에 줬대요. 그러면 모가지 나오기 열흘 전에 줬다는 얘기는 이삭거름 알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최소한 본 이전에 줘야 알수가 알을 따는데 15일 안짝으로 주면은 이거 알수는 상관이 없어요. 알수는 다 정해져 있고 나중에 영양분 빨아먹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579. 나머지 이제 빨간 글씨 3개. 8번은 저 이제 초등학교 동창 아니 불하시는 분. 뭐를 주다 보니까 중간에 일이 좀 생겨서 목판을 좀 많이 배렸어요. 배려갖고 목판이 없어요 이제. 제일 편하니까 이 친구 와이프는 만만하니까 그랬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편하니까 야 목판 없으니까 105판 갖고 심자 70주로 신동진 이렇게 심어도 굉장히 넘친다. 105판 70주 심으면 와이프는 이 친구 와이프는 논머리에 서서 뭐라고 놈들은 왜 120판 갖고 심으면서 왜 우리는 105판을 해요. 두 필지 심었어요. 그렇게 105판으로 70주를 그때는 2,574, 2,555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9번은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도 한 필지를 올려놓으려고 초창 이제 준비를 시키려고 한 필지 올려놓으려고 아들님만 하나 했는데 아들까지는 105판으로 70주를 심었었어요. 심을 수가 있었으니까 2,417kg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0번이 접니다. 꼴등. 왜? 목판이 없으니까 목판이 좀 남는 것 같으면 한 70주 심고 목판이 심다가 이제 제가 심으니까 부족하면은 한 60주를 심고 50주를 심고 욱북 칩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 필지를 90판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90판 가지고 65주. 제 건 9보다 1주인데 왜 65주냐? 평균을 내니까 그러나 이 말입니다.
모판을 가지고 80판, 90판, 100판 갖고 이렇게 심다 저렇게 심다 60피 심다 50피 심다 70피 심다 했는데 나중에 그 남은 판 나누기 3, 3필지 해가지고 보니까 90판 갖고 65주 정도 심어졌는데 3필지에서 6,495예요. 6,500 3필지에서 2,200이 안 나왔어요. 56개. 근데 몰랐어요. 저는 이 표를 만들기 전까지. 이상하다. 내 나라기 분명히 우리 옆에 2분 5번 저희 아저씨예요. 일은 한 8 드셨는데 바로 영문인데 이분은 뭐를 심으라고 줬더니 비료를 단 한 번을 쓰고 있네. 6월 30일 날 6월 29일 날 뭐를 심는데 단 한 번 비료를 쓰는. 전 이 무장에 단 한 번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질소량이 제일 많은 거. 그래서 저는 명품 300을 씁니다. 아니 아저씨 명품 300을 쓰라고 했더니 왜 단 한 번 쓰십니까? 나 비료 주기 귀찮은 게 그냥 한 번을 끝낼까냐. 그랬는데 그렇게 한 양반도 이렇게 나왔어요. 2,700. 나랑 필 때까지는 참 당신 보고 있어. 야 내가 이 상가 많이 쓴다. 네 나라에 훨씬 좋다. 많이 나온다. 근데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안 나왔을까? 근데 12월 달에 애들이 보고서 쓰면서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새벽 한 3시 반쯤 멍청한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하하 이게 다르더라고요. 모판 쏘고 심은 숫자대로 수량이 그대로 등수가 나온 거예요. 1, 2, 3, 4, 5, 6, 10등이 모판 수하고 심은 숫자 비례해서 그리고 이삭걸음 아까 5번, 7번 이삭걸음 는 조건에 따라서 등수가 쫙 다르고요. 수량으로. 자, 수량이 얼마나 나와요? 보면 저 그럽니다. 2,800에서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70개에서 8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신동진하고 강대찬을 그 옆에 놓는다가 똑같이 심어놨어요. 신동진은 6월 22일 날, 강대찬은 6월 24일 날. 강대찬은 제가 최종을 하기 때문에 최종을 해서 중자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신동진을 10월 27일 날 나락을 기었는데 요거는 100판 가지고 70kg 심었어요. 신동진은. 근데 이제 고신에서 비니까 건조기다 집어넣고 한 2시간 순환을 시켰더니 바람으로 24.8%가 나오더라고요. 요 놈을 24.8%에 3,255kg 나왔어요. 산물로 비워서 넣어놨을 때. 오늘 16%로 말렸더니 2,900kg 정도가 나왔어요. 신동진이요. 무슨 얘기냐? 얘도 2,800에서 3,200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70개, 80개. 얘는 2,900이면 몇입니까? 2,900이면 2,870. 72개 반이네요. 딱 저희 지역에서 표준 나왔더라고요. 이 모자에서. 작년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무슨 얘기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받을 보급종 종자는 금년에 지금 생산단지 지정돼가지고 헐 면적은 많은데 작년에 생산된 종자 보급종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 대비 농필지수 n분의 1로 쪼개니까 한 필지당 22kg가 공급이 됩니다. 없어요. 뭐 들고 다니고 한 것도 없어요. 뭐 여유가 있고 돈 있고 더 사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필지당 22kg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자가. 근데 그럼 많어 적어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얘가 신동진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가벼워요. 무게가 가벼운 대신에 숫자는 어쩌겠어요? 3분의 1 정도 많겠죠. 그런데 종자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입률, 발화율이나 오염도는 뭐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어차피 그거 좀 받았으니까. 이런 이제 체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체종도 올해는 많이 합니다. 한 30군데 생산단지에서 작년에는 저처럼 한두 군데에서 했었는데 올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올해는 딱 정해져 있다고. 자, 그러면 22kg를 가지고 120판을 쳐서 80주 이상을 심으세요가 올해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아니, 수능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시험. 그리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종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10월 1일 날 심으라고 무를 키워놨는데 이게 잘못돼서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 심어요? 이걸 뭘 심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어떤 아주머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녹두 심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녹두 심으면 된다. 근데 녹두 심으면 또 아니나 쉽지 저희 입장에서는 밀하고 값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한 번, 종자량은 22kg, 어떻게 120판을 가지고 80주 이상을 심으셔 가지고 나중에 비워서 14%로 말려놓으면 아마 올해 가로살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많은 데이터가 다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면 전국으로 몇만 명 숫자가 쫙 등수 나오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가로살 생산하시는 분들은 체중하시는 분은 체중하시는 대로, 원료국 생산하시는 원료국 생산하신 대로 아마 이렇게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꼴찌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나도 최소한 평균 3톤 이상은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문제는 이 혼인율만 그 1000개 중에서 신동진이 31개만 안 나오면 30개 정도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쉬워요. 자빠지지도 않고. 수량은 저희는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맨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 이 감쌀뿐만이 아니라 벼농사나 쌀 가지고는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전라남도 안동까지 제주도만 안 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요청이 오면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데 요청이 오지 가는데 가서 맨 처음에 이 얘기부터 해요.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숙제를 내줘요. 경영 분석을 여러분들이 자기 거 경영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종자 치는 종자 가격부터 나와서 수매에서 수매 대금까지 들고 날고 오는 걸 하나 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꿔지느냐에 따라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어요? 6차 산업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청창농.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청창농 플러스 타작물. 거기다가 직불금. 근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해요? 2018년 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쌀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에서 이미 진행되는 것들을 그 연구를 해서 그 중에 우리나라에 맞는, 실제 맞는 것들을 이제 갖다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밥쌀, 식용쌀 쪽에 쌀 직불금을 주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그냥 3, 4년 전부터는 입으로 들어가는 밥쌀, 식용쌀에 대한 이 입으로 들어가는 쌀에 대한 직불금만 하나도 안 줘요. 1원도 안 줘요.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28년인가 9년인가 이 식용쌀, 입으로 들어간 쌀에 대한 직불금을 어디다 다 몰아주냐? 가루쌀, 타잔 콩, 그 다음에 사료작물, 그리고 수출용 쌀. 왜냐? 수출용 쌀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안 먹거든. 여기에다가 그동안 28년 9년 몰아주던 식용쌀 직불금을 이쪽으로 싹 몰아주고, 입으로 들어가는 밥쌀용 국내 내수용 쌀에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직불금이 없어요. 농가들이 이제 아우성칠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쌀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없어요. 근데 우리 몇 년 전에 그때 잠깐 타작물 농콩인가 2년 하다가 없애고, 지금은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 되면서 기본직 불금에다가 뭐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루쌀은 장점이 다 가져간다. 섞이지만 않았으면. 그것도 공공비축이 1등 가격으로 가져간다. 작년에 얼마씩 가져가냐? 65,000원, 66,000원에 가져갔대요. 전량. 따로 필지당 신동지처럼 6개, 7개 따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생산된 대로 다 가져가요. 왜? 다른 쌀을 섞을 수도 없고 섞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농콩, 가루쌀 더하기 밀, 조사이면 필지당 3만원씩 들어주죠.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에 단점이 뭐냐? 얘가 아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조평제라고 했죠. 조생종들의 단점이, 이게 생육기를 빠르게 해서 수확을 빠르게 해놓으면 얘들 단점이 수분화성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모가지 나온 날짜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이삭이 국물이 차면서 등수이 되면서 익을 때 밤온도가 낮은 시기로 맞추려 하다 보니까 뭐를 언제 심어라? 그래서 7월 1일 날 전으로 심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8월 25일 날 모가지가 나오면 고물이 차기가 시작하면 한 9월 10일부터 고물이 차면서 이거 목 숙으면서 이거 가는데, 이 시기에 야간 온도가 25도가 밤 온도가 이상이 되고 한 사나흘 비가 지심지심 와버리면, 예전에 신동진도 순채로 다 수반화됐잖아요. 얘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얘는 6, 7년 전에 그때 태풍 와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재난지원금 받았거든요. 다 쓰러졌어요. 이게 신동진 수반화입니다. 신동진 수반화인데 이때는 수반화가 농작물 보험이 없었어요. 올해부터는 가루쌀을 벼품 쪽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기타 장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벼보험이 됩니다. 벼보험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6월 25일까지 뭐 심어놓은 거 확인하고 벼보험 마감을 쳤어요. 6월 26일부터는 보험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루쌀을 기타장으로 집어넣고 그냥부터 10월 25일로가 한 달을 늦춰가지고 벼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벼보험 받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손해평가사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일기생으로 했습니다. 18년 했는데. 가면 가서 물어봐요. 40% 이상 보험료율을 잡아주게 되면 위에서 실사가 나와요. 중앙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서. 맞아, 우리 지금 감사원 같은 감사가 제대로, 이 사람이 제대로 잡아줬나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없고요. 농가 복잡하고
40분 이상 나오면 위에서 나와서 실사를 나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38% 정도 어떨까요? 서로 합의잖아요. 합의해서 필지당 보험금을 정합니다. 한 38%. 근데 얘는 수바라는 내 눈에 나왔는데 이 눈에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내 눈에 이쪽에 나왔는데 이쪽에 안 나오니까 동서남북 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 지역은 수바라가 나오면. 그럼 이론상으로는 100% 잡아줘야 돼요. 수바라를. 보험료율을. 이제 아마 저도 해봐서 알지만 100%는 안 잡아줄까. 80% 정도 보험을, 병보험을 받으면 아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배보다 100%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액수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로살을 심어놓고 농작물 보험을 들을 때 기왕이면 보험 한 번도 안 받은 논에다가 심어놓고 가능하다면 이제 아까 물이 몇 년 정도 들어온다? 한 3, 4년 들어오는데 심어놓고 한 3, 4년 끝날 때쯤까지 숟가락 한 번쯤 와줘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숟가락 한 번쯤 와주면 농사 짓는 놈하고 보험 타서 이것저것 합치는 놈하고 어떤 놈이 더 많아질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수바라인데 수바라는 그 나라 가져간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작년에 옆에 있는 사진 요거는 신동빈이라고 그랬죠? 야가시면 가로살이 이렇게 돼요. 이쪽 충남, 태안, 서천, 경기도 평택 이쪽으로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조금 시험부장 자기네들 쓸 거 조사하더라고. 심어놓은 논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수거라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 왜 못해? 이게 6월 20에서 25일 사이에 심었대요. 이쪽 충남 서해안 쪽에. 말하자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늦춰서 6월 30일 날 이후 7월 1일 전으로 심으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작년에 저처럼 그냥 되겠지. 패판 갖고 70 심어도 신동질만큼 잘 나오면 나오겠지 하고 6월 우리는 일정이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6월 20에서 25일 심어놓은 놈은 이게 설치로 수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수바라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고온기용료에 따른 시행착오. 얘가요 조생종 피가 들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육이 빨라요. 막 큽니다. 아까 뭐라 했지? 21일 날 깔았는데 6월 25일 날도 이만큼 컸어요. 다 열어 붙이는데 밤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한데 이때 언제 6월 20에서 30일 사이가 밤 온도가 몇 도예요? 다 25도 넘어요. 이때 온도가 낮은 온도가 떨어지면 벼가 저온 냉해 피해를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25도 밑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나락 크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25도 이상 돼서 나락이 잘 커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모를 키우다 보니까 모가 이 방울모가 딱 나르니까 막 커요. 그러니까 아까 29일날 지금 총장님 와서 모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25일날 제가 왜 날짜를 기억하느냐. 25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시행청에 담당 과장이. 대표님 29일날 뭐 한 10분쯤만 심으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때 오후 2시 넘어서는데 그러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당연히 심을 수 있죠. 신동진 키우듯이 키우고 뭐 우리 다 쩔어갖고 그동안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럼 전화 끊고 대답하고 가서는 보니까 키는 이만한데 29일 나가면 넘치거든요 했는데 들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잡은 놈만 쑥 올라오고. 무슨 얘기예요? 밑에 뿌리가 안 써요. 네트워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모가 배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모판 남는 놈만 갖고 심으셔야 한다고요. 아니 120판 목표를 했는데 뭐가 제대로 안 됐어. 100판. 그럼 100판 갖고 싶으면 어디 가져올 데도 없어. 다 똑같을 때는. 70판 남으면 그 70판 갖고 심으셔야 돼. 모는 심을 수가 있죠. 쉽잖아요. 30판, 37판 갖고 심는데 소식재량은. 근데 수량이 이미 이제 그 장기 고수들은 한 서너 수, 대여섯 수 미리 보듯이 아까 맨 끝에 보여드린 성적표대로 한다면 이미 수량이 정해져 버립니다. 못하는 숫자로. 그러니까 물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때가 강원도가 너무 깝깝해갖고 뭐가 만약에 잘못되면 시행착오가 날 확률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답이 안 되는 쌀이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종자 쳐서 못 심을 때까지 한 쭉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자 선별을 하는데 저는 소금을 가리기를 합니다. 염소손이라고 하죠. 다른 종자들은 다 합니다. 찰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비중이 다르죠. 찰변하고 신동진하고 소금 타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진을 먼저 염소손을 하고 나서 거기다 물을 몽땅 타가지고 찰변을 이제 염소손을 합니다. 그러면 종자가 제대로 된 종자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미는 왜? 신동진은 33.2g 1000리죠. 그 종자 1000개 무게가 33.2g인데 얘는 1000개를 씌워도 다르면 22.2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전에 40kg 마대수미 할 때 농사 잘 된 놈은 신동진 꿀렁꿀렁하잖아요. 40kg 담으는 거. 꿀렁꿀렁한데 얘는 40kg 담으면 벅벅이 북대리가 크다. 그래서 근대가 안 나가는 대신에 종자 숫자는 어떻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많다. 그래서 22kg를 가져도 신동진 한 30kg, 32kg 정도 되는 양 정도 된다. 숫자로는. 이게 종자량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소금물 가리기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탕 소독은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온탕 소독을 하면 그 식량과학원의 재배생리과에서 온탕 소독을 가로쌀을 온탕 소독을 했더니 발열이 한 10%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더러 가급적이면 온탕 소독을 안 넣는 쪽으로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같이 회원은 선생님 아니요 저는 온탕 소독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온탕 소독을 안 해서 키다리병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밭에서 더더마 저는 체종인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 유각에다 넣어서 약으로 소독을 해도 되잖아요. 아 그거야 이미 당신들이 다 연구해서 실험을 했는데 소금을 가리기 하고 온탕 소독하고 약재소 유각이 약재소독까지 다 해도 키다리병을 97%에서 98% 정도 잡아내고 나머지 1%나 2%는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신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피셨어요. 왜?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발알이 한 10% 정도 떨어진다니까 안 하고 건너 뛰어갔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유각에다 약재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실 분들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온탕 소독을 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 그렇게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각에다 집어넣을 때 종자소 약재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이런 약재들을 종자치 구할 때 원래 기술센터 기술원 진흥청 나오신 분들은 양 이름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성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약 성분으로 얘기니까 그게 뭐냐고 또 따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표님이 하시는 약대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대표님 그냥 본사분이니까 얘기를 해도 누가 그걸 갖고 뭐 약장사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약 이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종 종자를 단단히 싹을 틔워야 되는데 자 22kg를 120판으로 치면 22kg 가지고 120판 달려보면 180g 정도 돼요. 180에서 한 200g 사이로 파종 그 종자를 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 국내에 지금 쓰고 있는 파종기가 이게 정밀하게 균일하게 180, 200g 세팅한다고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좀 열나서 좀 뽀솔뽀솔한 놈, 그다음 습 약간 먹은 놈, 싹이 안가 좀 돋은 놈, 또 물 말로도 아니 갖고 갑박 가루 펴놓고 널어야 되는 가지각색인데 한 판에 180g씩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내공, 공력으로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노하우.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파종 동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자 칠 때 약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건 모든입니다. 슈퍼 모든을 쓰는데 추천은 리전트하고 모든을 추천을 해드려요. 얘네들을 회사 영업직원한테 물어보면 약효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요. 한 최대 60에서 한 65일 합니다. 그리고 2달에 더 간다는 거기까지 솔직히 못 믿겠고 그냥 가로살만 넣고 생각을 하면 종자를 언제 쳐요? 6월 18일 날 치거든요. 한 40일 정도만 가주면 맞아요. 40일 먼저 6월 말 육료 기간 동안 그 다음에 7월 한 달, 그럼 7월 말까지 가져가요. 그럼 8월 초에 뭐합니까? 8월 초에 그때부터는 약 주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그냥 잊어먹고 있다고.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종 동시 처리를 하게 되면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뿌리도 잘 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쌓기 하고 못 키우고 하는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22kg 가지고 120판을 주면 한 판당 180, 한 200g 정도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이걸 평당 80주 이상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은 적게 잡아지는 대신에 주수는 많이 꽂아진다. 그럼 이제 문곡병 안 나오냐고 해요. 문곡병 나올 일 전혀 없습니다. 왜? 파종 동시 처리했기 때문에 문곡병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측조 시비를 하고 파종 동시를 하고 못한 때 비료는 이제 비료 통해서 못 심을 때 주고 그리고 바로 못 심으면서 이양 동시 제초제를 뿌려준다. 제가 쓰는 게 9보다 6조인데 2011년산이에요. 저 2011년도에 기계를 가져오면서 뒤에다가 제초제 뿌리는 걸 달아주셔. 근데 150만원 주고 달았어요. 제초제를 못 심으면서 뿌리려고 농협의 구매계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약해 안 나는 놈으로 좀 줘. 나 그냥 초기 제초제 안 쓰고 못 심으면서 그냥 제초제 주고 봐서 중기 제초 나눠 쓸 테니까 약해 안 나는 놈 줘. 아니요, 약해 나온대요. 전체적으로 나는 거 아니면 약해가 나면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냥 사온 놈 쓰레기 봉투 2장, 위에서 2장, 밑에서 2장 딱 묶고 펜으로 딱 묶어놔버렸어요. 그리고 매년 가서 못 심을 때마다 물어봐요. 약해 안 나오는 놈이 나왔으면 줘. 없어요. 근데 한 2018년인가 19년인가 갔더니 그때 한 8년, 7, 8년을 그냥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냥 싸놓고. 못 심으면서 제초제를 이양동시 제초를 쓸 수는 없어요. 약해 안 나오네.
더더 이모작의 어린모. 약해 나면 저만 보내잖아요. 좀 어려워도 초기대축에 쓰고 써내지라고 모르신 분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 한 3, 4년 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 이제 안 나요 그러네. 그게 뭐요? 농협 케미칼에서 이름이 세자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갖고 이렇게 하고 농협 케미칼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세자였어요. 세자. 그걸 원래 야 그러면 한 필지당 5개씩만 해서 줘. 왜? 우리 한 필지당 4봉인데 4봉 넣으면 조금 선호잖아요. 좀 짭짤하게 5봉씩 계산을 해서 50대 줬더니 이게 초기대출 안 주고 50대 주고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문자 오면서 이제 아침 해 뜰 적 반대편에서 보면 골이 다 보이잖아요. 문자 보놓고 오가 어리니까. 그 피 올라오는 게 중간중간 새벽이 보이잖아요. 봐서 뭐 한 필지당 뭐 한두 개, 한 10개 정도 되는 건 나중에 논말일 때 가서 꺼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대우대 나오는 자리가 보이면 그 놈만 중기제출을 줬어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풀도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가로사는 어때요? 더 짧잖아요 지금. 세기가 더 짧으니까 양동시 제출 모시면서 제출을 쓰게 되면 일이 많이 줄겠죠.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조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원탕 소독을 합니다. 근데 저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이거 지게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바구니 크레인 달렸는데 바구니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여러 개를 써봤는데 지금 이걸 씁니다. 이거 호이스트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종자를 저는 신동진을 16kg씩 탈망을 해서 선별해가지고 염수선을 해놓은 다음에 소금물 가리기 하여튼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개도 안 되고 싹 닳게 그런 종자들만 골라가지고 16kg씩을 담아놓습니다. 32kg 가지고 한 판 기준에서 종자를 쳐서 심어요. 파수는 이제 나오는 대로. 왜? 파종기가 정밀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온탕수도 마침 기계 나올 때부터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써보다 보니까 요 놈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물 데피는 것도 보일러로 석유로 데펴서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작동해 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저는 그 광원 농기에 걸 씁니다. 기재. 아주 좋아요. 편해요 그냥. 온탕수도. 요즘에는 다 농협에서 다 해주는데 저희 농협 같은 경우 20kg 2,000원씩 받거든요. 40kg 4,000원 받고 온탕수도를 해주는데 저 거기 안 갖고 가요. 그냥 저희 마을 거는 저희 마을 요거 가지고 다 합니다. 한 300, 저희 마을에서 한 350피치를 하는데 그냥 물 데피는 것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물만 데펴놓고 와서 다 본인들이 해가라고 해요. 다 해가는데 그냥 편하게 합니다. 온탕소독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하고 안 하면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온탕소독을 하는데 온탕소독 언제예요? 종자 담그는 날 합니다. 온탕소독 해가지고 바로 종자 담그시면 돼요. 되는데 왜 온탕소독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7월 말 8월 초 이상 나오고 할 때 날씨가 좋은 날 가만히 살랑살랑 불 때 여기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이 곰팡이들입니다. 키다리병이 원래 곰팡이 포자예요. 곰팡이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이삭이 올라와서 딱 열렸을 때 여기 딱 열렸을 때 이거 한번 열렸다 닫히거든요. 저 하나를 안개 껍데기가 딱 열리는 날이 날씨가 아주 좋은 날 한 10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열렸다 닫히는데 이때 이 속에 여자가 1명, 남자가 6명 들어있어요. 한 번 열리면 여자는 집안에 있고 남자가 6명이 나와서 자기 꽃가루를 막 뿌려요. 뿌려서 수정이 되고 나면 딱 닫히는데 이때
열린 순간에 여기 보이는 곰팡이 가루들이 날아다니다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쌀하고 같이 커. 이 속에서 숫자를 들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왕겨 껍데기, 저 껍데기, 얘 세포의 크기가 종자 일반 예전에 쓰는 종자 소독약 아니면 스푸탁 많이 썼잖아요. 스푸탁의 그 세포의 약의 세포의 크기가 벼 껍질의 세포의 크기보다 더 커요. 벼 껍질의 세포가 더 작아. 구멍이 못 들어가는 거야. 약 성분이. 그러니까 벼 껍질에 묻어있는 키다리병이나 뭐 이런저런 병균, 도열병 이런 병균들은 이 스포탁 갖고 다 소독이 돼요. 소독이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버린 키다리병 곰팡이 포자는 약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얘가 안 죽고 쌀하고 같이 큰다고 속에서.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종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쌀알이 잘 여물어가지고 공간이 별로 없는 쌀 알맹이 하나, 벼 알맹이 하나하고 제대로 여물지 못해서 쭈글쭈글해서 쭈갱이가 있는 벼 종자하고 키다리병이 어떤 쪽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틈이 많이 있는 쭈글쭈글한 쭈갱이 속에 키다리병 곰팡이 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써요. 온탕 소독하고 약재 소독은 다 되겠지 하고. 안 죽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금물 가리기를 하면 얘들이 다 떠버린다고요. 잘 아시다시피. 싹 떠버린다. 이상누룩병 같이 그 검정 콩 생기는 콩. 다 끄고 나머지 간지 것만 종자를 쓰는 이유가 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가루쌀 농사를 지시거나 또 신동집으로 어떤 나라를 농사를 지시거나 얘네들이 한번 생기면 약 쓴다고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바닥에 떨어져서 같이 살아요. 엉겨서 살다가 내년에 필 뽑힐 때가 되면 또 올라와서 또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해 약을 쓰실 때 기왕이면 얘네들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줄여주어서 내년에 오염될 숫자를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 아주 싸고 효과가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이게 안빌 유제입니다. 저도 엊그제 밀, 보리, 체종포, 붉은 곰팡이병 예방을 해주라고 해서 안빌 유제를 사다가 방역방제기, 방역방제기가 3,000리터잖아요. 저희 마을에 후배가 이제 법인인데서 갖고 있는데 3,000리터에다가 8개, 7,000원씩 하더라고요. 한 박스를 사다가 2번 줬는데 8개에다가 타서 줬어요. 싸고 좋아요. 잘 듣습니다. 내가 붉은 곰팡이병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곰팡이 세균들이 키다리병에 또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저 무슨 얘기냐? 올여름에 약 주실 때 나라 꽃 핀 다음에 꽃 피는 시기에, 꽃 피기 전에, 꽃 피는 시기에 약을 주실 때 안빌유제를 넣어주시면 가격 부담도 없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데 문제는 드론으로 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노즐이 유제라서 몇 번 주고 나면 녹아버린대요. 근데 노즐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압축기 경험이나 방역방제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에도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안빌 유제를 저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모를 키울 때 보면 여기 상황이 좀 맞아서 안 보이는데 이쪽 옆에 키다리병 뽑아낸 거거든요. 모판에서 모 키울 때 키다리병이 저 같은 경우는 나오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저는
이게 5월 말부터 보리철 돼서 못 심고 난 7월 한 10일 그때까지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 틀가리를 안 만들어요. 맞아, 말을 잘 들어요. 집사람 하는 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목판에서 기다릴 때 나오잖아요. 뽑으라고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한테 뽑아주세요 그러면 우중만 뽑아요. 안 보이니까 그럼 우중. 그럼 한 2, 3일 지나면 또 올라와요. 이제 2개가 올라와요. 이걸 안 시켜요. 저희도 목판을 1년에 몇천 장씩을 이제 하는데 나왔다 그러면 50사람이 핀셋을 처음에는 핀셋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뾰족해요. 대부분 일반 한 개에 700원짜리 싸게 파면 500원짜리 문방구 파면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칼처럼 칼끝처럼 그걸로 뽑으면 잘 안 뽑혀요. 끝을 둥그렇게 뭉툭해 가지고 중간에 칼질이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걸 가지고 해쳐야죠. 여기 해쳐서 키다리병이 있는 놈을 잡고 해치한 다음에 핀셋으로 벼 알맹이를 통째로 뽑아내야겠죠. 이래야 없어집니다. 목판에서 우중만 뽑으면 계속 올라와요. 만약에 여러분들 목판에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벌써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올라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뭉툭한 핀셋 중간에 줄쳐져 있는 홈이 파인 핀셋이 뽑아내기 참 좋아요. 그걸로 안전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저 그래서 가급적이면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집사람하고 싸울 일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 고마우니까. 이거 하기가 한두 개 같으면 괜찮은데 숫자가 많아지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안 당해보신 분들 모릅니다. 한번 당해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어쨌거나 종자를 이거 지금 시동제입니다. 쌀을 태워가지고 종자 치는 건데 얘가 가로살이에요. 가로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아구를 어떻게 키우느냐? 온탕소독을 했죠? 온탕소독을 해서 찬물에다가 식혀서 건져놓은 다음에 유화기에다 약을 타고 저는 키자바를 썼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말루코를 썼어요. 근데 제 키자바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가서 물어봐요. 농협품에게 직원한테. 농약사에 가면 자기가 파는 물건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팔아요. 근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약자가 많이 나오니까 물어봐요. 키다리병의 약 성분이 올해 새로 나온 것이 있는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약 성분 자체가 바뀐 게 있나 물어봅니다. 왜? 키다리병도 100마리 중에 100마리가 다 죽는다고 안 그랬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능청에서 얘기한 들 97, 98% 한두 마리는 산다고 그래요. 그럼 얘들이 올해 이 약을 썼는데 아직도 한두 마리가 살았으면 내년에 이 약이 듣겠습니까? 안 됐죠. 숫자만 더 늘어나고. 키다리병도 진화를 합니다. 약에 맞춰서. 저도 안 죽으려고. 농약사에서도 얘들이 안 죽으면 저희들도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얘들이 면역이 생겼다 그러면 약을 성분을 바꿔요. 약 성분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가서 물어봐요. 올해 여러 회사 중에 나온 약 중에서 약 성분을 새로 바꿔서 나온 것이 있는가? 이름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작년이나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물어봐서 그 약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약을 쓰고 그 약이 없다고 올해는 성분 바뀐 약이 없어요. 그럼 그냥 작년에 썼던 걸 씁니다. 저는 작년에 키자바를 썼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싹을 틔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요게 아까 한 판에 몇 그램 치셔야 된다고요? 180g 치라고 했죠. 얘가 150g 쳐진 겁니다. 얘가 220g 쳐진 거예요.
화면이 이래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180g이에요. 180g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 같이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돼. 어떤 놈이 생각이 안